네. 비축부터 해서 인력 참여 및 물자 사용까지 심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축입니다. 비축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각 그 비축하는 절차, 그다음 비축을 해제 또는 사용을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지, 그런 해제 사용 시기는 또 언젠지, 또 비축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매년마다. 그래서 언제까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지, 이것이 이 파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비축은 정부 비축과 업체 비축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부 비축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예, 비축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비축은 비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거. 예, 두 가지 비축이 좀 대조적이죠. 음, 정부 비축은 딱히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고, 여러분, 제가 기초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업체 비축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가 개념 정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업체 비축 같은 경우에는, 비축을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3개월 분 정도로 비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축을 해제하거나 사용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제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비축, 최초 비축할 때와 해제 사용할 때의 그 승인권자가 서로 틀리죠. 예, 이 부분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축을 최초에 명령할 때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이 명하다 보니까 그 상위에 있는 총리 승인 받고, 아무래도 비축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제나 사용은 해당 그 물자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소관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승인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한 업체 비축에서 보시면 우리가 조문에 보시면 이게 있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이든 업체 비축이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업체 비축에서 실질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는 뭡니까? 물자 소유자나 업체장이 자원관리 중앙기관장 승인받고 이렇게 해제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업체 비축 물자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다? 물자 소유자나 업체장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승인받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바로 업체 보고 해제하시오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업체 비축에 대해서 어떤 음, 해제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물자 소유자나 업체장은 승인받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 비축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어, 해제나 사용을 총리 승인받고 하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해제하시오 하는 건 없습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본인이 한다라는 거, 단지 총리 승인을 꼭 받고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제 사용하는 경우에 긴급할 때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에 대해서 사후 승인은 절대 없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겠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저작년에 기출에 나왔었죠. 예. 해제를 하고 나중에 승인받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사용만 사후 승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 시기는 뭐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 시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축에 관련해서 보고하는 것도 문제 자주 나오죠. 이건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언제까지?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체 비축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1월 31일까지 보고하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그 업체 비축 물자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 정부 비축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토탈 해갖고 음, 최종적으로 총리한테 2월 말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관과 누구한테 보고 대상자를 꼭 알고 계셔야 한다. 자, 비축물자 사용 시기는 앞에서 제가 세 가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요거 재난사태 같은 경우에 우리 재난법이 개정됐죠. 원래는 재난사태를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에 요 개정되면서 뭡니까? 시도지사도 자기 그 시도에 대해서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 두 가지 다 경우에 재난 사태 때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시도지사가 선포한 재난 사태 때 비축물자를 사용한다. 예, 가능하죠. 예. 자, 이런 비축물자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상대비법에서 보상 분야 다섯 가지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비축물자에 관련되는 건 다섯 가지 중에 뭐겠습니까? 위에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한 거니까 비축물자는 뭐 물자니까 아무래도 재산상의 손실보상이나 또는 비축물자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 같은 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비상대비법에서 보상받는 분야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 예. 훈련 참가자에 대해서 요 다섯 가지 적용. 보상되는 거는 요 다섯 가지죠. 요 다섯 가지는 뭐에 대해서 적용해 준다? 훈련 참가한 사람이 뭐 다쳤거나 또는 비축물자 사용했을 때 또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을 때 인력 참여 물자 사용에 대해서는 요 다섯 가지 보상 분야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비축 대상 물자. 예, 이거는 23년도에 여기 대상 물자에 항공기 선박이 추가됐고 뭐 용어가 조금 변경됐죠. 요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선박 같은 게 추가됐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만간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축 대상 물자는 여러분들 모두 다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간간히 문제 납니다.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국제 제조에 필요한 자재, 이게 최근에 문제 나왔었죠. 요거는 비축 대상 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예.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맞출 수가 없죠. 예. 꼭 암기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앞글자로 해서 암기를 했는데,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암기법에 의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 어,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가 물적 자원이죠. 그중에서 뭐 비축 대상 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축 대상 물자에는 있는데 물적 자원에만 있는 것들이 있죠. 특히 이런 자동차. 자동차는 비축 대상 물자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방송 인쇄 시설 홍보용, 그 밖에 홍보용 물자 있는데 그중에서 이 홍보용 물자만 비축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 자동차와 이런 뭐 건설 기계는 비축 대상 물자에 없다라는 거. 자동차, 건설 기계는 비축 대상 물자에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비축 대상 물자 관리야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관리해야겠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정부 비축 물자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물자 소유자 업체장은 업체 비축 물자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 여기 비축에 대해서 확인 점검은 누가 한다?
총리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뭡니까? 비축을 해제 사용하는 승인권자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확인 점검을 한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가 뭡니까? 정부 비축물자에 대해서 해제 사용권자죠. 승인권자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뭡니까? 업체 비축물자에 대해서 해제나 사용 승인권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확인 점검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업체 비축물자에 대해서 확인 점검은 할 수 있다 되십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점검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뭐 비상대비법에서 확인 점검이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 점검과 이 비축물자 확인 점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점 나는 것들을 딱 암기를 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비상대비법에서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두 가지 다 비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축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을 때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나 총리한테 보고하는 게 있죠. 그 보고를 안 할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고 마찬가지 이거 비축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안 하거나 또는 확인 점검했는데 시정 보완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비상대비법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뭐와 관련해 있는 내용이다? 비축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비축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비축 분야도 늘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매 시험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나온 가장 최근 문제죠. 음, 딱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였죠. 3개월분 범위에서 뭔가 비축이다. 이건 뭡니까? 업체 비축이죠. 업체 비축은 누가 누구의 승인을 받고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총리 승인 받고 하죠. 총리 승인 받고 3개월분. 딱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비축 관련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를 누가 합니까? 물자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 보고를 한다 그러면 바로 자기 소속 관할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해야겠죠?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쉽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옳은 것은 볼까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한테 총리 승인 받아서 업체 비축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네요. 자, 누구한테? 물자 소유자 맞죠? 그 다음 총리 승인 받는 거 맞죠? 그 다음 얼마만큼? 3개월분 범위의 물자에 대해서 비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업체 비축은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임의적인 사항.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딱딱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1번은 다 맞네요. 두 번째, 니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업체의 장한테 비축을 명할 때는 품목 규격 수량, 비축 장소 및 그 밖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맞죠? 어, 제가 여기 하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축에 관련해서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항이 뭐냐? 품목 규격 수량, 비축 장소입니다. 근데 비축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있죠?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나 총리한테 보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에는 뭐다? 품목 규격 수량, 대체 및 관리 상황. 그다음 비축을 해제 사용할 때 또 구체적으로 밝히는 사항에는 품목 규격 수량, 해제 사용 사유. 공통적으로 들어간 건 뭡니까? 품목 규격 수량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축 명령할 때는 비축 장소, 보고할 때는 대체 및 관리 상황, 해제 사용은 그 사유. 네.
해제 사용은 뭐 쉽네요. 그래서 명령할 때는 비축 장소가 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명령할 때 품목, 규격, 수량은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비축 장소는 밝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이걸 뭐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것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거 기억, 니은 다 맞네요. 어? 기억, 니은 두 가지 맞으니까 뭡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디귿, 니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디귿, 니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물자의 소유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물자의 소유자는 누구한테 비축 보고를 해야 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자, 비축 대상 물자는 누가 누구의 승인?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총리 승인 받아서 정하죠. 그런데 이것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국채 제조의 자재. 포함되죠? 예, 포함 안 된다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축 대상 물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걸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자, 다음 비축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예, 옳지 않은 거.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 물자. 딱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정부 비축인지 업체 비축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걸 먼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자, 1번 같은 경우 정부 비축 물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제 사용할 때는 품목 규격 수량 세제 사용 사유 맞네요. 구체적으로 밝혀갖고 총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죠. 정부 비축 물자니까 해제 사용은 총리 승인 받아야죠.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에 승인 받을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 사후 승인은 사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랬죠. 해제는 아닙니다. 예, 맞네요. 1번은. 자, 두 번째. 총리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이든 업체 비축 물자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예, 비축에 대한 확인 점검은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이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자, 시정 보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 점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확인을 하는지, 그다음 이 확인 점검은 꼭 해야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사항은 정부든 업체 비축 물자든 대체 및 관리 사항에 대해서 총리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총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정부 비축뿐만 아니라 업체 비축 물자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게 됐죠. 종합해갖고.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죠. 근데 여기에 지금 2월 말일까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거는 법에 있는 그 지문만 딱 따온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만 봐서도 맞는 표현이죠.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사항은 물자 소유자 업체의 장한테 대통령 승인받아서 비축명령인데 대통령 승인? 아니죠. 국무총리의 승인이죠. 얼마만큼? 3개월분 범위죠. 3개월분 범위. 비축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업체 비축은 임의라 그랬죠. 할 수 있다라는 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제가 아까 전에 확인 점검, 여기 비축은 할 수 있다 그랬고, 중점관리 대상 자원도 중점관리 대상 자원도 확인 점검이 있죠. 거기 확인 점검은 뭐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종이라는 거. 그래서 확인 점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 대상 자원 확인 점검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비축 확인 점검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음, 앞에 문제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요 정도 문제는 한 30초 만에 푸셔야겠죠? 네. 근데 조금 숙달되시면 30초 이내에 딱딱 핵심 키워드별로 이렇게 탁탁 맞나 틀렸냐 이걸 체크하면서 딱 읽으시면 됩니다. 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틀리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음, 확인 점검이죠. 확인 점검 누가 할 수 있다? 총리나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죠.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맞네요. 그다음 확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아니죠. 시정 보완 조치 요구할 수 있죠. 틀렸네요. 아우, 바로 답은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 너무 쉽습니다. 이건 뭐, 공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딱, 바로 답, 딱, 명확하게 틀린 거니까 이런 거는 뭐 거의 10초 이내에 맞출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 3, 4번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왠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냥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2, 3, 4번 보겠습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물자 소유자한테 총리 승인받아서 비축 명령이네요. 3개월분 비축하게 할 수 있다. 네, 다 맞네요. 자, 3번.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은 총리한테 보고해야 한다. 아, 업체, 정부, 비축 물자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죠. 보고사항은 뭡니까? 품목, 규격, 수량. 보고사항에는 대체 및 관리 사항이 포함되죠. 자, 비축 해제네요. 4번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이런 기술 개발 사유로 예, 비축 해제 사유 맞죠? 해제를 할 수 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부 비축 물자인지 업체 비축 물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어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이든 업체 비축이든 다 해제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가능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요 업체 비축 물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업체 비축 물자에 대해서 비축을 명할 때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총리 승인받고 하고 그다음 해제 사용은 뭐다? 그거 비축 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 예, 승인 여부가 비축할 때와 해제 사용할 때의 승인권자가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직접 해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업체 비축 물자를. 요 사항도 같이 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인력 참여 물자 사용입니다. 야, 이거도 뭐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오죠, 거의. 예, 네. 한 시험 볼 때마다 나오고 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시험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력 참여 물자 사용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기에 이 인력 참여 물자 사용을 할 건가? 그다음 누가 요청하고 누가 중지 연장을 하는지. 그다음 그 요청 대상 물자는 어떤 물자나 인력의 대상으로 하는지.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력 참여 물자 사용은 언제 할 수 있다? 통합방위 사태, 갑을병정 사태가 선포됐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요청을 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구한테? 인력, 중점관리 대상 인력이죠. 그다음 물자, 중점관리 대상 물자를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요청한다라는 거. 그러면 중점관리 대상 업체장한테 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업체에 요청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 인력과 물자에 대해서만 예, 요청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바쁘기 때문에 권한을 이 두 사람한테도 둘 수 있죠. 권한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참여 물자 사용은 총 3명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행정기관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력 참여 물자 사용 뭐 동의나 요청은 반드시 문서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구두자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방위 사태가 계속 있는 건 아니죠. 해제가 되면 이 인력 참여 물자 사용도 중지해야겠죠. 누가 한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장. 중지 연장에 대해서 권한 위임해서 시도나 지방정기관장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권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권한 위임에는 요청사항만 있기 때문에 중지나 연장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만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요청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지 연장도 한다. 뭐 말들이 많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지 연장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만이 할 수 있다고 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뭐 문제 풀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인력 참여 물자 사용도 우리 비상대비법의 보상 분야 5가지 준용이 되죠. 예,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인력 참여 물자 사용은 예전에는 한 3, 4년 전에는 이렇게 상황형 문제로 계속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조문에 있는 표현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뭐 문제도 늘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상황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이것도 뭐 상황형 문제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 단지 값을만 표현했지 그렇게 상황형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병원의 의사인 갑과 간호사 을이 중증관리 대상 인력으로 지정됐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협력 요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문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참여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력 참여는 언제 할 수 있다?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을 때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에 대해서 참여 협력 요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네, 구두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반드시 요청과 그다음 동의는 뭘로 해야 한다? 문서로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다. 문서로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문서로 할 수 있다고 나왔다. 틀립니다. 문서로 하여야 한답니다. 정확한 표현은. 2번, 인력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서 갑, 의사죠. 의사인 갑이 일주일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자, 부상 입으면 뭡니까? 치료해야죠. 우리 보상 분야 5가지 적용된다 그랬죠. 의료시설에서 의료 지원 받는데 의료 지원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한다? 아니죠. 치료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죠. 예,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국가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3번. 인력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서 간호사죠. 간호사가 하루 참여한 경우에 그 간호사한테는 임금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하루짜리 훈련일 때 안 줄 수 있는 돈이 뭡니까? 예, 임금 상당액하고 숙박료. 하루니까 잠을 안 자니까 숙박료 필요 없죠. 임금 상당액도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맞죠. 그럼 하루짜리 훈련이면 꼭 줘야 하는 건 뭡니까? 밥 먹는 거, 밥값 줘야겠죠? 식비. 그 다음,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교통비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4번도 틀렸겠네요. 3번이 답이니까. 4번. 갑과 을이 참여하고 있던 이런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됐다 그러면 일주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지를 해야 한다?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됐으면 중지는 바로 해야죠, 바로. 지체 없이 중지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연장은 할 수 있다.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일주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쓱 봤는데도 제가 그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글자가 딱 있네요. 좀 이런 거는 뭐랄까 정통 문제 푸는 방법은 아닌데 인력 참여 물자 사용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 1, 2, 3, 4를 그냥 쓱 봤는데 뭔가에 구두자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건 100% 답입니다. 예. 예. 다 푸셨겠죠? 한번 볼까요?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예,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돼야죠. 법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우리 협력 요청 대상은 누구다? 인력, 중점관리 대상 인력과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라는 거. 여기에 뭐 업체의 장 나오면 틀립니다. 네, 참여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네, 가능하죠. 자, 2번.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에 미리 동의를 받는다. 그렇죠. 인력이든 물자든 그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될 때 동의를 받아야죠. 뭘로? 문서로 받아야 한다는 거. 맞네요. 자, 협력 요청과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자가 딱 맞네요. 제가 쓱 봤는데 구두자가 있더라고요. 예, 무조건 틀렸죠. 뭘로 해야 한다? 문서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문서로 하여야 한답니다. 자, 4번. 4번은 맞겠네요. 예, 이거는 뭐 안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또 문구 계속 지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참여 물자 사용은 사용하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연장만 일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 참여나 사용은 뭐 1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 쓰는 겁니다. 통합방위 사태가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 참여하고 사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20년도 하반기에 상당히 어렵게 나온 문제였죠. 예, 완전히 그냥 어, 그 통합방위 사태 선포하는 절차부터 해서 쭉 상황형 문제로 막 낸 겁니다. 예,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당황스럽죠. 문제 볼까요? 20년 11월 1일에 A 특별시에 뭐 어떤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워서 지역군 사령관이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해야 할 사태가 발생했답니다. 이거 뭐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운 사태는 뭡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사태를 선포한다?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을종 사태입니다. 을종 사태.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거는 병종 사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공부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인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시장한테 사퇴를 건의했다. 가능하죠. 지방경찰청장은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죠. 시장한테 통합방위 사태를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세명이죠. 이런 지방경찰청장과 아, 시도경찰청장과 그다음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세명이 시도지사한테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도지사는 그 해당 지역 A 특별시 지역에 을종 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호전되지 않고 B 광역시까지 확대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2개 이상의 시도에 어떤 사태가 생긴 상황이죠. 아, 2개 이상 A 특별시와 B 광역시 2개에 걸쳐서 을종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개 이상 시도에 뭔가를 선포를 하려면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거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정부에서 해야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통합방위 상태를 건의했다. 지금은 을종 사태 관련으로 해서 2개 이상 시도니까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할 수 있죠.
국방부 장관은 모든 사태에 대해서 다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다 건의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건의를 할 수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한 가지 사태입니다.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 사태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거. 국방부 장관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리 거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 가능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 어, 심의를 거쳐야죠. 뭡니까?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광역시와 A특별시와 B광역시에 일종 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통합방위 선포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통합방위 사태 선포 절차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인력 참여 물자 사용인 것 같습니다. 자, 자원관리 주관기관을 장으로 권한을 받은 각 A특별시장. 예, 인력 참여 물자 사용 권한 위임 가능하죠.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을과 물자 소유자인 병에게 인력과 물자 소유자한테 참여와 사용할 수 있죠. 각각 협력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점관리 대상 인력이죠. 을한테는 구두로 요청을 했고 물자 소유자한테는 문서로 요청했다. 구두자 나오면 무조건 드린다 그랬죠. 예. 동의 요청은 무조건 문서로 해야 한다는 거. 자, 이들에게 지정 당시에 이미 참여, 사용, 협력 동의는 문서로 받아뒀다. 그렇죠. 중점관리 대상자원으로 지정 당시에 동의는 문서로 받는다는 거. 이유는 틀렸네요. 구두자가 있어서. 자, 그런데 11월 20일 날 평상 상태로 회복돼 갖고 국회가 통합방위 해제를 요구했다, 대통령한테. 그죠? 국회가 대통령한테 통합방위 사태 해제를 요구하면 원래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에 국회가 요구하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심의 거치지 않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바로 대통령이 해제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문제 이렇게 뭐, 통합방위 사태 선포 절차를 간략하게만 이렇게 문제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통합방위 사태 선포하는 절차, 해제 절차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갑 뭡니까? 특별시장이죠. 특별시장은, 음, 물자 소유자의 그 사용을,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을 29일까지 연장했다. 지금 20일 날 해제했는데 29일까지 연장한다는 거는 9일 동안 더 쓰겠다라는 거죠. 예, 연장은 뭡니까? 일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니까 7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 9일은 연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의할 수 있지 특별시장이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요청하는 거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았지 연장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하지만. 네. 그래서 연장 기간이 틀렸습니다. 또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연장하는 건데 시장이 연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예.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